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은 그렇게 다 다르고, 뭐 정답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 또 좀 자기한테 이렇게 맞는 성격이 있고 또 안 맞는 성격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박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셨던 것처럼, 그만큼 사람의 그런 진심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운 거잖아요. 넓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나한테 좀 끌림이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음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두 남녀가 커플이 돼서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잘 맞다가 꼭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 커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해? 사랑이 변하니? 막 이런 얘기들은 뭐 왜 하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건가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안 봤을 뿐인 거예요. 못 음, 봤을 뿐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서로 좋다고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탐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네, 되는데 네, 둘이 손잡고 애정 표현이나 하고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탐구하는 시간을 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자기가 안 물어놓고 음, 나중에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음, 못 봤을 뿐인 거예요. 어. 그 말은 즉슨 그러면 진짜 변한 사람이 아예 없는 건가요? 엄격히 얘기하면 변하는 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 이건 아주 엄격히. 오, 그런데 네, 이제 그걸 좀 덜 엄격히 얘기하면 네,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걸 주로 이제 뭐라고 할까, 어릴 때 네, 어릴 때 어떤 습관을 바꿔주려면 그럴 때는 바꾸기가 쉬워요. 네. 그런데 이제 나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음,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말은 맞다. 이거는 동의를 해. 동의를 하지만 내가 그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네, 노력 안 하니까 바뀌지를 않고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그 신혼부부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상담하러 오면 내가 해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네, 상대방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상대방이 내가 갖고 좋아하는 성격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서 행복한 생활을 한다 이게. 그 좋은 건 놔두고 말이지. 안 바뀌는 걸 그놈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엄격히 얘기하면 안 바뀐다는 말을 내가 하고 싶고, 좀 소프트하게 얘기를 하자면 바뀌기는 바뀌는데 어릴 때 바뀌는 게 쉽고 어른이 되면 그게, 말하자면 건축할 때 이거 콘크리트 그 타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타설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이래 해가지고 맨질맨질하게 만들 수 있지. 네. 그러나 이게 굳어버렸어. 굳었는데 이게 두들두들하게 돼 있다. 간단하게 이게 치료가 돼. 두들게 깨야지. 그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 교과서에 보면 요새는 이제 그 살아가는 연령이 높아져서 100살 뭐 이러니까 적응하기는 어려운데 1950년대에 나왔던 교과서에 보면은 정신치료는 50세가 넘으면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어, 그 이유가 재밌어. 해봤자, 어차피 안 변한다. 아니, 어차피 안 네, 변하는 게 해봤자 네,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성공을 즐길 시간이 얼마 안 돼. 아, 그때는 오래 못 살 네, 때거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오래 못 사는 거 뭐 지성질대로 살도록 놔두지. 그걸 왜
기어이 뜯어 고치려고 하네. 그 50세 넘으면 시간 낭비라는 거야.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이거 성격을 고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콘크리트 내가 예를 들듯이 그렇게 단단해진 거를 말이지. 차라리 처음부터 만들어서 하면 만들겠는데 사람은 새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수선 작업이라고. 예. 이게 옷이 좀 풍성하면 조금 줄여 입는 것은. 그런 도움이지. 내가 신선생을 하나 더 만들 수는 없잖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 뭐 상담이나 정신치료하는 것도 그 연령에 제한 없이 도움을 주라. 이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요즘에는 연애 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본 장면이 이 남자가 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이제 본인의 이제 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구애 활동을 하고 막 정말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이 실제로 이 남성을 선택을 했는데 딱 선택이 된 시점부터 이 남자가 말도 안 하고요. 쳐다도 안 보고 딱 그렇게 태도가 싹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여자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게 저런 걸 보고 하는 얘기인가? 내가 보기에는 예. 안 변했다. 이걸 내가 입증을 해줄게. 네. 내가 치료했던 환자 가운데 그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극장에 들어가면 네. 그때는 좌석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러거든. 네. 10,000원이야. 네. 입석도 있고. 네. 그런데 자기 애인은 남편은 어디로 찾아가지고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막 데리고 와서 그거 앉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적극적인 남자. 네. 이제 이 여기에 홀딱 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말이지. 안방에 들어앉아가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건 변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조울증이야. 조증 상태에서는 내가 에너지가 막 폭발해. 온갖 상상도 다 되고, 뭐 실제로 어려운 일도 해내고 막 그런. 우울증에 빠지면 꼼짝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병을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연애할 때 만난 게 조증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지가 우울증을 못 본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는 연애할 때 네. 상대방을 철저히 탐구해야 돼. 철저히 탐구해. 그럼 그 탐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숨길 수도 있잖아요. 숨긴 것도 자꾸 묻다 보면 허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화대학에 연세대 있다고 와가지고 네. 그때 성교육을 한참 할 때니까 제목을 좋은 남자친구 고르는 법 이래서 막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많이 모였어. 그래 내가 말한 취지는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딱 한 가지만 명심하라고 그랬어. 뭐냐면 망상증이 있는 환자. 이 망상은 어처증이 생겨. 그러니까 어처증을 당한 그 여자는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오해를 하는 거야. 절대로 그게 아니야. 망상 때문에 그래. 딴 사람하고 무슨 자기 말고 말이지. 다른 사람하고 간통을 한다든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시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질문이 그럼 그걸 어떻게 감별하느냐 이게. 그 보통 사람은 감별하기 어렵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딱 집어내지만 네.
그 학생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는 방법 중에 하나를 내가 가르쳐 주면은 꼬치꼬치 따져 묻는 사람 그런 경향이 있다. 어, 너 어제 뭐 했나? 그런데 다른 거 뭐 시사 문제로 뭐 요새 뭐 누구 재판이 있는데 뭐 의해됐나? 뭐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에 대해서 어제 뭐 했느냐? 뭐 했느냐? 뭐 시간에 사소한 뭐 것까지. 예. 그게 국한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쩌든 될 소질이 너무 많아요. 그 집착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만 유의하고 그 이상 알고 싶으면 그 남자친구하고 둘이 나한테 오라 그랬어. 내가 알아봐 준다고. 근데 이제 요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점, 우점. 그게 결국 의심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신뢰가 없어서 나오는 거야. 이것도 이제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나서 제일 먼저 생기는 성격적인 발달이 신뢰예요. 부모에 대한 신뢰. 그게 어긋나니까 이제 사회가 이렇게 망상사회가 요새 우리 보세요. 우리 둘이 뭐 이가 상한 게 있으면 말이지. 이거 저런 이러고 후는 이러니까 이렇게 타협하는 게 없어. 그냥 고소를 내가 해놓고 그 의심을 예단을 해버리는 거야. 네. 응? 해가지고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도 아마 적을 것 같아. 예. 그러면 정말 결론은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결국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떨어지겠어? 그냥 이거는 상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 뭐 그 버림받았다든지 그죠. 버림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맞벌이 때문에 서로 부모님들이 챙겨주질 못한다든지. 그걸 챙겨주지 못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서울예대 그 총장 하시던 고환경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사회학자인데 독신이야. 돌아가실 때 그 독신인데 그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애는 적어도 5살 때까지는 키우기 전에는 여자는 직업전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걸 법제화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정도로. 응. 예. 그러면 그 5살에 대한 자기 실현의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거는 이제 취직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걸 주면 되잖아. 보상을 이력으로 간주해 주든지 말이지. 한때 왜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 줬다. 그것도 또 가산점 주면 되는 거야. 네. 그거는 뭐를 주장하려고 했냐면 어릴 때가 그만큼 신뢰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시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어. 나는 그거 진짜 못한다네.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가설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박사님이 그 엄마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럼 아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아니 중요하죠. 이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둘 다 나가니까 또 모양이 바뀌겠지. 네. 과거에는 남자는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게 그게 정설이야. 그럴 때 나온 얘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애가 신뢰를 생기는 데는 이제 사람과의 접촉 사이에서 생기는 거거든. 네. 그 누구를 먼저 접촉하겠어? 엄마가. 네. 시간도 많고. 네. 처음 접촉은 그게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커서 골목에도 나가고 말이지 학교도 가고 이럴 때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버지는 영향받는 영향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가 다 나가니까 이런 학설도 이제 또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부모의 영향 때문에 그 신뢰가 생긴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역할만 보장이 된다면 요즘은 그 부부의 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히려 남자가 그렇고 여자가 밖에서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 역할은 뭐 성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에게는 그 대신에 아빠가 그럼 5살 전까지는 케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결국에는 그게 여자냐 남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까지 부모로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변에서 하나 본 아주 이상한 현상인데 고양이가 큰 게 있어요. 네. 이 고양이는 그 키워주는 남자가 주워온 거예요. 네. 어릴 때 어미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접할 데도 없어. 네. 그런 걸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젖도 우유도 먹이고 이래가지고 살려놨는데 이 고양이의 습관이 그 남자한테 안겨가지고 젖을 빨아. 그런 거 봤어? 못 봤죠? 젖을 빨아요. 안겨가지고. 그리고 또 말을 알아들어. 젖 먹자고 무릎을 탁탁 치면 뛰어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여러 들어붙어가지고 젖을 빨고 한 손으로는 또 젖을 만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실험해서 생긴 건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그걸 발견한 건데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이 샘플링을 모아뿌리면 하나의 가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릴 때 경험이 하는 게 맞아 들어가잖아. 심지어 남자인데.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관계없어. 하여튼 지가 접하는 거. 네.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어릴 때 경험으로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몸이 그냥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심지어 그냥 인간뿐만 아니고 박사님 말씀처럼 모든 동물들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신과에서 뭐 오래된 거지만은 그 실험한 게 있잖아. 사람이 지가 오리알을 품고 부화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 오리들이 다 따라다니고 엄만 줄 알고. 네. 그 실험을 한 게 있어. 네. 이제 내가 그 접하는 고양이 얘기도 그런 거를 뒷받침하는 거지. 실험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주워와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생긴. 다른 사람한테는 안겨도 저도 안 풀어. 딱 그 사람한테만. 참 이번 영상에서는 또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남녀의 사랑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부모 얘기로 넘어와서 또 자연스럽게 어떤 생명체의 그런 본능에 대한 결국엔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럼요. 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 그게 연인 간의 신뢰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신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너무 이제 부풀려가지고 네. 이상화시키고 네. 신기루처럼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 사랑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궁금증. 궁금증. 네네. 저 사람 뭐 하고 있을까? 관심이군요. 그러니까 궁금증,
관심, 사랑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게 또 어려운 게 네. 부모로부터 관심을 못 받았다고 해서 다 그러면 그런가? 아니에요. 음,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금니를 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 응. 인정받기 그러니까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네요. 복잡한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를 설명하면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게요.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뭐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 이런 연구들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건 그것도 맞았어. 그래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출세한 사람 동안에 좋다 너 이러고 어금니를 깨물고 공부를 해서 사회적인 스테이터스 올리면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어금니를 가는 사람이 있고 주저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 그게 얼마나 복잡해. 그러게요. 복잡하네요. 그럴수록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아, 참 공부해서 나쁠 것도 많네. 많은가요?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내 그걸 한번 그 중국에 사마천에 지은 사기가 있어. 그 역사책 중에는 아마 제일 오래된 걸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 두 개를 걸쳐서 사마천이 기억해내가지고 기술을 한 거예요. 네. 춘추시대. 그러면 이거는 조선시대야. 평화롭고 사람의 마음 중에 선한 마음이 그 임금도 서로 안 하려고 뭐 아우 먼저 형 먼저 이럴 때 지금 모양으로 뭐 지가 되려고 남을 모르고 그런 거 없어. 시대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의 나쁜 점은 전국시대에 다 나타났어. 지금 이래 보고 뭐 나쁜 짓 하고 하는 것도 그 오리진은 거기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성격도 우리가 갖고 있고 전국시대의 성격도 우리가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가치에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언제 기회 있거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난 그게 아주 베이직인 것 같아. 그 이상 없어. 네.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를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박사님 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